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8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씨가 우리에게 계속 웃음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씨의 신분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죠. 복직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기는 했지만 서울대는 조국 씨에 대한 직위 해제 검토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올해 1학기에 서울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 계획서를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절제의 형법학입니다. 절제의 형법학. 네, 해당 강의의 명칭은 형사 판례 특수 연구인데, 자, 구체적으로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강의하겠다라고 직접 썼습니다. 네, 저는 조국 씨가 가르치는 내용이 절제의 형법학이다라는 대목에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조국 씨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내용이죠. 본인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절제를 해다오,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뭔가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인지 어쨌든 굉장히 웃었습니다. 네, 조국 씨는 그동안 잠잠했던 페이스북에 또 여러 글을 올리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네, 지난 17일 서울 동부지검은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조국 씨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자, 추가 기소된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은 서울 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을 비판합니다.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판사조차도 네, 직권남용으로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라고 그 기각 사유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는 이 사실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다음 대목에서 굉장히 뻔뻔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하여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형 비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그렇게 잘못한 놈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아니 권력형 비리가 왜 없습니까? 조국 씨에 대한 공소장 약 60여 페이지 되는데 거기 보시면 뭐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사모펀드 관련한 그 투자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것도 네, 이것도 권력형 비리죠. 뿐만 아니라 그 부산대 의전원의 노환중 교수가 딸에게 지급했던 장학금도 검찰은 민정수석에 대한 뇌물로 봤습니다. 아니 권력형 비리가 왜 없습니까?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공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되었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어쩜 이렇게 참 창피한 줄을 모를까요? 아니 조국 그리고 정경심 부부가 아이들의 스펙을 부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위 그리고 위조 문서만 20건이 넘게 등장합니다. 조국 본인이 직접 가담해서 만들어낸 위조 문서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조국 씨가 이렇게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하자 조국이란 사람을 정말 교주처럼 떠받드는 이 조국 수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문 세력들의 움직임 또한 정말 코미디스럽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냐면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즉 서울대의 직위 해제를 막자라는 이러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진짜 뉴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자, 글을 게시를 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 해제를 막아주세요 라는 제목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서명 취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 가족들과 안락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조 교수님이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어깨에 жил머지고 나섰다는 이유 하나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인간으로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학교마저 직위 해제라니요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조국과 그 가족이 아주 이유 없이 핍박이라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검찰개혁이라는 소명을 짊어지고 정말 순교자적 희생을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아주 미화하고 있는데 네, 계속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정계 입문을 요청받고 고위 공무원직을 권유받으면서도 내가 있을 곳은 학교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쳐왔던 분이다. 소매를 잡아 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손길에 딱 한 번뿐이라면서 청와대에 들어서면서도 이 직을 마치면 반드시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셨던 분이다. 그분, 즉 조국 씨에게 남은 마지막 명예가 학교인데 그것마저 빼앗기겠다니요. 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사실 제가 굉장히 손발이 오글거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마치 조국이 교주인 아주 신흥 사이비 집단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직위 해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공소장은 조 교수님의 유죄를 주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죄 없음을 입증하는 문서다. 단 몇 줄만 읽어봐도 변호인단의 말처럼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읽어봤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아예 뭐 사실에 눈 감아 버리는 뭐 이런 셈인 것이죠. 근데 조국 정경심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뭐 15가지가 넘는데 지금 조국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할 말을 잃게 되죠. 사실에 눈 감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집단 맹신을 보이고 있는 조국 지지자들을 향해서 진중권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진중권 씨는 요즘 연일 조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촌철살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고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트가 있고 해악이 넘칩니다. 그래서 한번 따로 모아서 소개를 해 드릴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번 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지지자들이 이제 현실을 부정하기로 결심했다. 조국은 그럴 만한 잘못을 했고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검찰의 공소장을 참고할 것. 학생들의 권리는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다가 기소당한 교수의 사회적 체면 따위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이 어디 실패한 폴리패서의 노후나 보장해주는 복지기관인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수들의 수업이다. 대학은 외부의 그 어떤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조직된 광신적 무리들의 횡포가 서울대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지지자들은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진중권 씨는 얼마 전 JTBC 신년 특집 토론회에서도 이 조국 지지자들을
네오나치에 비유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아들의 대리 시험을 오픈북 시험이다라고 주장했던 유시민 씨를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대중들의 윤리를 마비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틀러의 일기장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문제는 그 종이가 60년대 산이었다. 즉 히틀러가 죽은 이후에 만들어진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기가 위조였다라고 판단하는데 네오나치들은 아, 총통이 아직 살아계시구나 라면서 거꾸로 간다. 바로 이게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이렇게 꼬집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여기에 빗댔습니다. 자,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조국 일가가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자,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와, 그렇게 털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왔어? 조국이 얼마나 청렴한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예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내 총통은 살아계신다라고 열광했던 이런 네오 나치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조국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이 모습이 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때로는 굉장히 코미디스러운 이런 집단적인 광기 그리고 맹신에 맞서는 길은 사실의 칼을 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